네, 안녕하세요.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는 단군 이래 가장 현재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난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VC 투자 금액이 3.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2019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국내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지? 그러니까 한국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곳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제 답은 예스입니다. 그 예스이고 예스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굉장히 명확한 요소들이 있죠. 그 풍부한 그 국내 자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뭐 코리아 브랜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대한민국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형 구조와 그리고 인구 그런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약 절반가량이 그 서울과 서울 경기권 쪽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왜 좋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서울이나 서울 경기권에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은 저희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좁은 지역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뉴욕 대비해서는 2배 높고요. LA 대비해서는 4배 높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인구가 밀집해서 살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비용이 떨어지고 또 마케팅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인구 밀집도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정부나 대기업, 큰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벤처나 그 스타트업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LG나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박영선 그 중소기업부 장관이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밀어주겠다는 기조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루트들, 상장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뭐 시장의 평가가 괜찮고 어느 정도 영업 기반이 있으면은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기술성이나 뭐 그런 사업 모델을 보고서 뭐 상장을 한 뭐 신라젠이나 플리토 같은 사례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한민국의 상장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루즈한 편이다. 상당히 좀 쉬운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상장 조건이 훨씬 더 이제 터프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상장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왔을 때 기업 가치나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장하는 그런 환경이나 뭐 규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국내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7조 원의 독일 회사에 의해서 매각이 좀 됐고요. 또 이제 수아랩이라는 기술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불량품을 디텍트하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의 이제 코그넥스라는 미국 상장사에 의해서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가 스타트업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잘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스타트업 하기 마냥 좋은 나라이냐?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 타다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스타트업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신사업이나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건 비단 토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뭐 한국의 그런 규제적인 부분이 너무 빡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는 대기업들의 힘이 좀 세요. 이제 큰 기업들, 뭐 예컨대 뭐 삼성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의 파워가 아무래도 좀 약간 센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영향력을 좀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이들이 항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좀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런 기존의 스타트업 서비스를 카피하는, 좀 약간 복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그 라인이죠. 대표적인 국내 IT 기업인데 라인이 당근마켓 서비스를 좀 약간 안 좋게 뭐 카피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환경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국내 그런 스타트업 업계 내에서 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까지는 좀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소카, 토스, 쿠팡, 직방, 에이블리, 무신사, 마켓컬리, 아이디어스 이런데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들 제가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잘 나가는 업체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내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뭐 수아랩 같이 그런 해외로 뭐 팔려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도 보여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내수용이 많아요. 내수용.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내수용이고 뭐 국내에 한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 한번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면은, 좀 커지면은 다 해외 자본에 의해서 인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좋은 밸류에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는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좋은 서비스들, 이제 글로벌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뭐 독일 회사나 이런 해외 자본에 의해서 인수가 된다라는 거는 한 번쯤 나라 입장에서는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해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스타트업하기 상당히 괜찮은 나라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건강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